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도 왜 그렇게 피곤한 걸까요? 그리고 왜 감각이 둔해지고 감정이 고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런 건 비행 중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중 일부일 뿐이에요. 기내식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형편없는 기내식에 대한 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황스러운 건 기내식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객실 내의 공기가 우리 입에서 맛을 느끼는데 도와주는 침을 모두 마르게 하기 때문에 미각이 둔해지는 거죠. 건조한 공기는 미각의 80%를 차지하는 후각 또한 둔하게 만든답니다. 비행 중에 이상하게 무언가가 먹고 싶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만일 탑승 전엔 큰 초콜릿 간식을 먹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잠시 비행을 하고 나면 치킨이 먹고 싶어질 거예요. 다행히 치킨은 보통 기내식으로 나오죠. 아니면 생선도요. 또한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는 건 전형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물을 좀 드세요. 많은 승객들이 비행 중이나 특히 이륙 직후에 두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좀 아프긴 해도 말이죠. 여러분은 10분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져서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거든요. 껌이나 사탕을 씹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껌은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공기는 희박하고 건조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짠 음식이 필요하죠. 네, 항공사는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향신료를 첨가한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물을 많이 마시고 껌을 씹도록 하세요. 정말로 물과 껌은 비행기에서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잠깐, 구원자라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마법은 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을 삼키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껌, 딱딱한 사탕, 민트는 모두 이륙하고 착륙하는 동안 귀가 먹먹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비행 중에 영화 소리나 음악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우리 귀는 또 다른 청소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품도 도움이 되죠. 여드름은 여러분이 비행 중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스러운 신체적 현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건조한 공기가 바로 범인이죠. 여드름은 단지 지성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죠. 수분을 자주 공급해주고 좋은 보습제를 챙기도록 하세요. 하지만 충고를 잘 인식하고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커피와 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비행기 물탱크에서는 대장균이 발견되기도 하죠. 목이 마르면 병에 든 생수를 부탁하세요. 왠지 감기에 걸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코가 막히고 목은 따끔거리고 재채기나 기침도 나죠. 다른 사람도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혹시 옮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진정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을 마르게 해서 마치 감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착륙 후에는 나아질 거예요. 아마도요. 비행기는 매우 불결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손을 자주 씻으세요. 그리고 테이블은 항균 티슈로 닦아주세요.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은 객실 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거든요. 기압이 낮을수록 가스는 더욱 팽창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의 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비행기는 여러분에게 심각하면서도 아마 창피한 가스 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결정했나요? 모든 비행기에는 화장실이 있답니다. 우리는 매스컴 때문에도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차에서 느끼는 멀미와 비슷하죠. 여러분의 눈은 창밖의 움직임을 보지만 몸은 완전히 정지해 있다는 걸 감지해요. 상충되는 정보가 여러분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비행기 날개 위 창가 좌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좀 더 안정된 이미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쌓인 가스나 매스컴을 달래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간다면 아주 완전하게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화장실 문은 여전히 밖에서 열 수 있거든요. 죄송해요. 투머치한 정보였나요? 많은 항공사에서는 승객을 너무 슬프거나 감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블랙리스트 영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 영화들이 가슴 아픈 스토리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모든 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모두 낮아진 산소 농도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고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높은 고도에서 좁고 꽉 막힌 공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연약한 감정은 사람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승무원들이 항상 웃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쯤할게요. 그런데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면 미소를 띤 승무원 중 한 명이 등 뒤로 손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나요? 그건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특수한 소형 카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거나 격분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비행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도 해주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이 작은 스크린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을 지루함에서 구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늑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의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높은 고도에서는 신체가 더욱 즐겁게 반응할 수도 있죠. 네,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내 영화를 고집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예리한 사고가 필요한 일은 하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좀 미루세요.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많은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야간 시력도 더 나빠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눈 또한 공기가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산소가 필요하죠. 각막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신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아야 하죠. 그러니 시력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이 건조해지는 것도 비행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방에 인공 눈물을 좀 챙겨가세요. 물티슈와 껌을 넣으면서 말이에요. 시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야간에 이륙과 착륙 시에 여러분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시를 대비해 여러분의 눈을 어둠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승무원은 만약을 대비해 창밖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잘 모르지만 엔진에 불이 났을 때처럼요. 확인된 이론은 아니지만 비행 중에는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란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비행기 탑승 직전에 면도를 했겠지만 몇 시간 후엔 다시 수염이 난 채 착륙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발이 빨리 자라는 이유는 기내 압력, 더 낮은 온도, 심지어 높아진 스트레스 레벨 때문이라고 말한답니다. 비행 중에는 보통 스트레스 레벨이 치솟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전 운동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게다가 좋은 운동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보상해준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는 비행기에서 몇 시간 동안 한 곳에 앉아있으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몸은 마라톤이라도 한 듯 피곤해지죠. 다시 말하지만 산소가 부족해서예요. 다리가 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걱정이에요. 일어서서 최대한 객실을 돌아다니도록 하세요.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걸어 다닐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다리를 쭉 펴고 마사지를 해보세요. 압박 양말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